안녕하세요. 또 다음 시간,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거 또 이어서 해요. 아까도 한번 봤지만, 이제 157페이지 보세요. 157페이지 보면, 그 맨 위에 3번의 관계 부사라고 우리 전 시간 마지막에 그 하우스 뒤에 where 쓰는 거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런데 관계 부사는, 관계 대명사에는 없는 그냥 간단한 용법이 하나 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책으로 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관계부사의 종류를 보면 거기 선행사에 따라서 나눈다까지는 이제 전 시간에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종류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인데 관계대명사에 없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선행사 중에 대표격 선행사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 선행사라는 게 외우기가 쉬워요. 뭐냐면 관계 부사를 쓸 때는 선행사의 기준이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관계 대명사에서는 없었었는데 관계 부사에서만 선행사 중에 대표적 선행사라는 게 각각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 분류하는 방법에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 해당되는 그냥 제일 대표적 단어를 써버리면 돼요. 뭐냐면 시간, 그러면 time. 이게 대표적 선행사. the time. 그러면 장소, 그러면 the place. 이유, 그러면 the reason. 방법, 그러면 the way. 이렇게 대표적 선행사가 하나씩 정해져 있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면 되고 대표적 선행사가 있을 때 특징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하나 적어줄 거예요. 근데 그냥 편하게 하면 돼, 편하게. 대신 한 가지 조심할 게 선행사가 방법일 때 대표적 선행사는 way거든요. 그래서 the way.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관계부사는 how예요, how. 그런데 이건 그냥 영어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the way와 how는 이렇게 나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the way도 괄호를 쳐놨지만 how도 괄호를 쳐놨거든요. 그 이유는 이걸 나란히 쓰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틀린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옳게 고쳐 쓰냐? 그거는 이제 지금 설명을 들으세요. 대표적 선행사가 있을 때 한해서만 관계부사는 이렇게 써도 돼요. 4개가 다 똑같아요. 먼저 the time, 시간일 때를 예를 들 테니까 요걸 그대로 나머지에다 다 적용시키면 돼요. 대표적 선행사가 있을 때는 바로 뒤에 이제 관계부사 when이 오겠죠. 그리고 뒤가 완전한 문장이 올 거고 자, 요때는 when 이하가 이제 time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에요. 자, 이때 대표적 선행사가 있을 때는 대표적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도 돼요. 이렇게 다 써도 되고 the time 생략해서 when만 써도 되고 또 when 생략해서 the time만 써도 되고 이렇게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뜻도 똑같아요. 뭐뭐 할 시간 이렇게 the place where도 마찬가지요. the place where 써도 되고 where만 써도 되고 the place만 써도 되고 자, 요게 이제 관계부사의 일종의 생략이라면 생략. 이 경우는 관계부사 생략됐죠. 대표적 선행사 있을 때 한해서만 관계부사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선행사가 생략되기도 하고 대표적 선행사가 있을 때 한해서만. 자, 그런데 방금 했던 이 the way how는 요게 이제 다른 거하고는 좀 차이가 the way how는 나란히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고쳐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생략을 해서 how만 쓰거나 아니면 the way만 쓰거나 이렇게. 관계부사는 요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관계부사는 요 특징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그 다음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에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같이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먼저 관계대명사부터. 관계대명사의 용법을 배울 거예요. 관계대명사의 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한 가지고 추가로 이제 하나를 더 배울 건데 지금까지 배웠던 걸 이렇게 불러요.
제한적 용법 또는 한정적 용법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어 그 문법 용어 중에 제한한다, 한정한다 이 말은 수식한다, 꾸며준다와 같은 말이에요. 꾸민다, 수식한다, 제한한다, 한정한다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용법을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습 삼아 쭉 한번 써주면 지금까지 배운 거를 그냥 총정리한다 생각하세요. 전 시간에 배운 거.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식해요. 수식. 이 수식이라는 말이 제한이라는 말이라고. 선행사를 수식을 하고 선행사는 당연히 명사고요. 그 다음 선행사,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절. 그리고 뜻은 없었죠. 그리고 해석하는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넘어왔죠. 그가 살았던 집 이런 식으로 선행사를 뒤에서 수식하니까 그가 살았던 집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데 추가로 배울 게 이제 지금 하는 거야. 계속적 용법. 근데 굉장히 쉬워요. 계속적 용법은 그러면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은 어떻게 구별하냐? 굉장히 쉬워요. 관계 대명사 앞에 컴마, 요 기호로 구별하는 거예요. 기호로. 컴마가 있을 때 이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써줄 테니까 보세요. 컴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던 거하고 똑같아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뒤는 불완전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앞에는 선행사에 해당되는 명사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이하가 이제 이렇게 수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한적 용법이고요. 그래서 이건 형용사절이었고 요까지는 이제 배웠던 건데 다른 모든 건 똑같아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하고 앞에는 선행사에 해당되는 명사가 있고 여기서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이렇게 찍히면 이때 이 관계대명사를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이제 불러요.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해석부터 방향이 달라요. 아까 제한적 용법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왔죠. 뒤에서 앞으로. 그런데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찍히면 오히려 해석이 편해요. 앞에서 뒤로 쫙 내려가요. 앞에서 뒤로. 차례대로 해석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보고 쓰기는 쓰지만 선행사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는 선행사를 수식했기 때문에 형용사절이지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 아니에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전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식하고 뜻이 없었죠. 근데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찍힌 계속적 용법에서는 관계대명사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방향 자체는 앞에 해석하고 쭉 내려서 해석하니까 오히려 편해. 앞에서 뒤로 쭉 내려 해석하니까. 그런데 아까는 관계대명사가 뜻이 없었지만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가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 그걸 알아야죠.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애초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그렇게 바꿔 쓸 수 있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요 명사 대신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 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여기다가 대명사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접속사 자리에 뭘 쓰냐? 가능한 건 4개인데 일단 이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그리고라고 하세요. 가능한 건 4개예요. and, but, for. 요 3개는 등위 접속사죠. 그리고, 그러나, 이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though. 이건 부사절 접속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계속적 용법일 때는 무슨 절인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다만 앞에 있는 문장 내용과 뒷문장의 내용을 보고 이 4개 중에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선행사를 여기서 한번 해석을 더 해주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3명의 아들, 3 sons가 있고 여기 who라고 나왔다면 뭐 그 남자는 3명의 아들이 있다. 그리고 3 아들은, 또는 그리고 그들은 뭐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쭉 내려 번역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계속적 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끝났죠? 관계 부사도 똑같아요. 그냥 덮어서 들으세요. 관계 부사의 용법. 첫 번째가 제한적 용법. 이거 우리가 배운 거. 선행사 수식. 그래서 형용사 절. 뜻 없고 뒤에서 앞으로 올려 번역하고. 그런데 관계 부사도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관계 부사 앞에 컴마가 있을 때 똑같아요. 앞에서 뒤로 차례대로 해석하고, 이제는 형용사절이 아니고 그리고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한 번 더 써줄 테니까 보세요. 다른 모든 건 다 똑같아요. 관계 부사가 이렇게 나오면 뒤는 완전한 문장이 올 거고 앞에는 선행사에 해당되는 명사 이렇게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면 계속적 용법, 제한적 용법인데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그런데 관계 부사 앞에 컴마가 찍히면 그러면 계속적 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쭉 내려서 번역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는 알고, 그러면 관계부사도 뜻이 있다고, 뜻이 있어요. 그러면 뭐로 해석하냐? 똑같이 보면서 하세요. 관계대명사는 계속적 용법일 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였죠. 관계부사는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부사,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부사. 그럼 이 부사는 또 뭘 보고 하냐? 앞에 선행사의 시간이나 장소의 명사가 있겠죠? 그걸 부사로 받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간이면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만약에 장소라면 그리고 거기서. 여기 부사는 선행사를 부사로 해석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접속사는 똑같이 원칙적으로는 넷 중에 하나.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무조건 and로 해석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리고 그들은, 또 여기 그리고 그때, 또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관계부사의 용법으로 이제 이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칠판에 설명 안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면서 자꾸 이제 반복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칠판 설명 위주로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추가로 또 다른 거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자, 이제 지금 설명을 들으면, 지금은 이제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듣는 순간, 형용사절 접속사는 이제 완전히 끝나요. 지금 설명으로. 형용사절 접속사는. 그러니까 형용사절 접속사가 뭐냐? 그럼 일단은 관계사다. 이렇게 이제 외워두는데,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배웠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명칭을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그 의문대명사랑 똑같았던 관계대명사에다가 추가로 세 단어를 더 배울 건데, 그 세 단어가 관계대명사랑 유사하다 해서 이제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붙이는데, 유사라는 말을 빼고 그냥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세 단어를 추가해서 배우면 돼요. 추가해서. as와 than과 but 이렇게 세 개. 이 세 단어도 관계대명사로 쓸 때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 형용사절 접속사는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용법상에서 조금 세부적인 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것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가로 읽으면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겠죠. 뭐냐면 as와 than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but 뒤에도 불완전한 문장이 올 거고. 자, 또 하나, as와 than과 but 앞에는 선행사에 해당되는 이렇게 명사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그러면
as라는 관계대명사는 어쩔 때 쓰냐? 이제 외우는 거예요. 바로 선행사에 요게 붙을 때. 선행사 바로 앞에 such, the same, as. 선행사 바로 앞에 as나 the same이나 such가 있을 땐 관계대명사 as를 쓴다. 이렇게 외워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as가 이끄는 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 자, 이게 끝. 자, 다음. 관계대명사 the는 어쩔 때 쓰냐? 이것도 우리 이제 다음번에 수업을 할 때 비교구문을 수업을 해서 이제 알아듣게 되면 여기는 훨씬 더 쉬워져요. the는 어쩔 때 쓰냐면 나중에는 요 단어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the는 뭐뭐 보다라는 뜻의 비교급하고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then 바로 앞에 명사 있죠. 명사 바로 앞에 비교급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비교급에 대해서 혹시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진도에서 이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확인하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then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어쩔 때 쓰냐면 선행사에 비교급이 있을 때. 자, 이게 끝. 자, 다음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에요. but. 근데 이게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운 거예요. but에 대해서 but은 뭐 전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접속사인데 또 등위 접속사도 있고 종속 접속사도 있고 또 종속 접속사 중에서 부사절 접속사도 되고 형용사절 접속사도 된다고 그랬죠? 이 but이 바로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요. 여기 but이 이끄는 절은 이렇게 명사를 수식을 할 텐데 어쩔 때 but을 쓰냐? 선행사에 부정의 뜻을 가진 단어가 있을 때. 부정. 뭐뭇이 아닌 이런 부정어가 있을 때 but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평범한 명사가 만약에 있었다면 바로 앞에 올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니까 부정어 중에 no.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바로 있을 때. 그때 관계대명사 but을 쓸 수 있다고. 자, 끝으로 기억나나 보세요. 이때 but은 뜻이 뭐냐면 부정의 뜻이다 라고 기억이 나면 돼. 관계대명사 that에다가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이게 but의 뜻이에요. that, not의 뜻. 그러면 우리가 전전 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기로 해요. 관계대명사 but은 선행사에 부정어가 있어야 쓸 수 있고 but에는 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뒷내용을 부정을 해야 전체적인 내용이 말이 되면 그때 but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but이 들어있으면 but 자체에 부정의 뜻이 들어있고 선행사에 무조건 부정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but이 들어있는 문장은 무조건 이중 부정이라 했어요. 그래서 강한 긍정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추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배웠기 때문에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론을 외워놓으면 그럼 이제 두 번째 다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때는 이제 그만큼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그 157페이지 설명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155페이지. 155페이지 보면 다시 156페이지. 156페이지 보면 맨 위에 6, 7번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8번을 보니까 유사라는 말은 빼도 돼요. 관계대명사라고 그러면서 as, then, but 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설명이 밑에 쫙 있어요. 자, 그 중에 제일 아래 예문을 하나 보세요. 주요 예문이라고. 마지막 줄 보면 there is no rule. 여기서 there는 유도부사라고 뜻 없죠. 그리고 무조건 일형식이에요. 그래서 rule이 문장의 주어. 그런데 바로 뒤에 but 나왔죠. but 뒤를 보니까 주어 없죠. but에서 괄호 열어봐요. 여기 but이 관계대명사예요. 그런데 but 앞에 보니까 rule 앞에 no라는 부정어 있죠. 그래서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but을 썼는데 but부터 끝까지가 rule을 수식을 해요. 자, 이제 해석을 할 건데 but에는 부정의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some exception 할 때 exception이 예외라고 해석해요. 여기서는. 자, 이제 해석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약간의 예외를 가지지 않는 규칙은 없다. 말을 조금 정리하면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결론은 모든 규칙에는 약간의 예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익혀놓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157페이지 보면 거기 4번 관계사의 용법이라고 1번, 2번 제한적 용법, 2번 계속적 용법이라고 쭉 나오죠. 그러면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 줄에 관계대명사 중에 that과 what, 관계부사 중에 why와 how는 계속적 용법이 없음. 이거 기억 잘 해두세요. 이건 단순 암기라서 그냥 이렇게 책 보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되고. 바로 윗줄에 선행사의 범위를 조금 넓혀놨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처음에 너무 의식하지 말고. 자, 그리고 한 장 앞으로 넘겨보면 155페이지. 155페이지에 맨 위에 3번의 which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어보고요. 4번 대세특별용법도 읽어보는데 4번의 마지막 줄을 보면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표에서 아까 보니까 소유격이 없었죠.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 없어요.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전사 올 수 없고.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what 하고 이제 조금만 더 추가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를 할 건데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요. 종속 접속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배운 차례대로 하면 부사절 접속사 우리 전전 시간에 배웠고, 그리고 방금 전 시간이랑 지금 형용사절 접속사 배웠죠. 한마디로 관계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리고 지금 배운 이거 as, then, but 요것도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는 거죠. 해서 형용사절 접속사는 이제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 다음 명사절 접속사도 전 시간 초반부에 잠깐 얘기했는데 기본적인 게 that이었죠. 그 다음에 간접음문 떠올려봐요. if나 whether 있었죠. 그 다음에 의문사라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의문사 속에 관계사처럼 똑같이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이렇게 썼었죠. 그리고 이제 이건 간접문에서 배운 거고,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는 이제 단어 뜻만 외우면 끝나는 걸 거고, 형용사절 접속사는 다 배웠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여기 that, 여기 if와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의문사까지는 이제 배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사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두 가지를 배울 건데 그 두 개가 다 여기에요. 바로 명사절 접속사의 마지막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성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관계사의 끝진도예요. 마지막 진도. 자, 이제 다음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 왜 형용사절이다라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 형용사절인 이유는 선행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관계사에서 이제 이렇게 배운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개는 결론을 얘기를 하면 선행사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사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수식할 선행사가 없죠.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가 명사절 접속사다. 그러니까 이 선행사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큰 가닥이 잡혔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두 종류를 배우고 나면 선행사가 없는 이 두 종류를 배우고 나면 요게 이제 마지막 명사절 접속사.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는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여기 that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 접속사. 그리고
지금 형용사절 접속사 할 때 대시 나왔었죠? 근데 명사절 접속사에 대시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죠? 그냥 말로 할 테니까 봐요. 관계대명사 대신 선행사가 있겠죠? 요거. 관계대명사 대신 뒤는 불완전하겠죠? 바로 이런 차이점 가지고 명사절 접속사랑 간단히 구별돼요. 명사절 접속사 대신 선행사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대신 뒤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이걸로 그냥 구별이 간단히 끝나는 거지. 단어가 똑같다 하더라도 특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구별은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기로 해요.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접속사 부분은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159페이지부터 실전 예제, 또 지난번처럼 문제 몇 개를 체크를 해줄 테니까 그걸 위주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세요. 주로 독해 위주, 독해랑 관련되는 또는 어휘랑 관련되는 거 위주로 그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접속사는 마무리하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